안녕하세요. 프레임이단연의 설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약이 자폐증,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이들에게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도 생후에 돌 이전에 한약을 수개월 이상 장복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둘째는 1년 이상 한약을 장복을 했고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약초들이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크게 아이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만한 약초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전하고, 때로는 임신 중에 먹어도 상당히 안전할 정도로 그러한 약재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임신 내내 한약을 거의 달고 살았습니다. 임신 유지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한약이 없었으면 아이들이 아마 태어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태내에서도 한약을 복용했었고, 태어나자마자도 한약을 복용하고, 돌이 지나서도 복용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조기에 돌 이전부터 한약을 복용해서 아이의 운동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을 누구보다도 사실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빠른 시기에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약을 복용하지 않고 스스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약이 누구보다도 안전한지 저희 아이들을 통해 쌍둥이를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해봤고, 안전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역시 자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약이 부작용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약들을 먹었을 때는 소화가 안 되고 또는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작용인 것이죠. 다만 그 약을 중단하면 금방 꺼집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더운 약을 쓰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더위를 많이 타는 아이가 더운 약을 쓰게 되면 덥고 답답하고 좀 예민해지고 짜증스러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 약을 중단하면 역시 그러한 증상은 금방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반대 약을 쓰면 바로 즉시 그 증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약에서는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고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표에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은 소화불량, 식욕 저하, 설사,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인위적으로 독소를 빼기 위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부작용이라 하기는 뭐하고, 다만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넘어가야 될 어떤 산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민한 아이들은 약을 썼을 때 100명 중에 1명 중에 아이들은 수면의 질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일반적인 약도 그 아이에게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보다 더 소화가 잘 되는 약으로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즉,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 예민한 아이가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아이의 증상과 또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보였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약을 바꾸고 약의 용량을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가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그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약진이라는 것은 그 약을 썼을 때 그 반응을 통해서 그 다음 약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약의 반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홍삼을 먹었는데 기운이 빠진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기운이 좋아진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홍삼은 기운은 나는 약인데 왜 먹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까? 약이 다른 걸까? 사람이 다른 것일까? 당연히 사람이 다른 거죠. 그죠? 약은 똑같은데, 약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기운이 납니다. 홍삼의 목적대로. 그런 경우에는 홍삼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홍삼보다 좀 더 기운이 나게 해주는 약으로서 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홍삼을 먹었는데 기운이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홍삼이 이상한 것일까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냥 그 약이 나랑 안 맞는 것일 뿐입니다. 즉, 홍삼을 먹고 기운이 빠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심장에 열이 너무 많은데 거기다 불을 더 부어버리니까 너무 뜨거워진 거죠. 뜨거운 열대에 가면 기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즉, 열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열을 꺼주고 식혀주고 영양을 넣어주는 약으로 바꿔주면 금방 그러한 증상이 없어지고 더 최적의 컨디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홍삼을 먹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소화기의 기능에 기가 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그쪽의 치료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쪽이 아닌 다른 쪽의 장기를 치료해주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바꾸어줘야 된다는 그러한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한약을 썼을 때 크게 부작용은 없는데 그런 소화 문제, 설사 문제 또는 약간 민감해지는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러한 약을 바꿔줘야 되는 사인으로 보고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대처를 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들이 없습니다. 또는 때로는 아이가 약을 너무 먹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증류로 만든 한약을 써서 자폐증 아이들이 복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간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희는 1년만 동안 아이가 한약을 먹었지만 간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 수치도 저희는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줌으로써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체크하고 경우에 따라서 감기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오르기도 합니다. 또는 한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체크하고 오른다 하더라도 낮춰주는 그러한 한약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낮춰주게 되면 1, 2주 안에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안전하게 한약을 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약은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서 한약을 복용하거나 전문적인 자격이 없는 곳에서 한약을 함부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런 약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곳으로 치료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야에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이 분야의 일을 해오신 곳에서 치료를 받아서 아이들이 더 많은 호전과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